자,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은 더벨의 박재현 기자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. 박재현 기자, 네. 오늘 그 두산중공업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상선 이제 그 어떤 배경에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부터 들어볼지 좀 먼저. 예,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산중공업 GDR 이건 아직까지 발표 나온 건 아니고요. 조혜공 씨 답변으로 이제 GDR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는데 그 시기에 문제 같고요. 그러니까 하긴 한다는 거죠. 예, 그렇죠. 네. 하지만 결정되진 않았다. 아직은 결정되진 않았다. 그리고 또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발표는 이미 한 상황이고요. 근데 이 그 금액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영향이 좀 있었죠. 해당 종목만 보더라도 이 발표 난 날 좀 많이 떨어졌었죠.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두산중공업이 8월 20일 3.8%, 21일 2%, 그리고 22일 조혜공 씨가 나온 날 거의 5.9%, 주가가 거의 한 47,000원대에서 42,000원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. 그 배경에 효과 때문에 그렇겠죠. 이 해외 예탁증서 GDR, DR을 발행한다라는 게 있었고 금액이 크다고 했습니다. 얼마나? 그 두산중공업 GDR 같은 경우는 5천억 원 규모로 5천억. 알려져 있습니다, 지금.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규모도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은 거고. 규모는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. 한 5천억 정도로. 아하. 그러니까 시기가.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? 이거 뭐 주관사도 선정이 됐을 테고. 그렇죠. 두산중공업 이르면 이제 다음 달에 한 5천억 규모의 GDR을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건 이르면이고요. 1,000만 주가량의 신주를 발행한 다음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그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GDR을 발행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와 모건 스탠리 등 이제 외국계 IB들을 그 주관 사단으로 구성해서 딜 구조를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게 그냥 국내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죠. 이걸 이제 해외 예탁 증서를 발행해서 또 자본을 조달하는 구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렇죠. 다시 한번 쉽게 좀 풀어주신다면. 그 GDR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해외 주식 예탁 증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사주를 발행하면은 이들을 그 예탁 증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예탁 증서를 받아서 국제 금융시장에 융통을 합니다. 그리고 주식은 국내에 예탁돼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주식은 원주는 국내에 예탁이 돼 있는 거고 이걸 기초자산으로 한 그 주식 예탁 증서가 해외에서 이제 도는 것으로 융통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국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. 그 해외 투자자들의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구조를 살펴보면은 신주 발행과 자사주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산중공업이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대신에 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 3자 배정 대상자가 직접적인 투자자가 아닌 주식 예탁기관이 되는 것입니다. 그 예탁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 자금을 좀 조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발행하는 신주, 예. 그 본주는 한국에 있고, 예, 그렇죠, 그렇죠. 그것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해외에서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융통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,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그것이 한 5천억 원 규모. 예. 그러니까 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는 거나 거의 주주들에게는 마찬가지 그렇죠. 효과다. 예. 뭐 이렇게 보면 될 테고.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이 큰 금액을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? 예, 그 이번 GDR 발행이 이탈리아 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안살도 에네르기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일 것이라고 그 다들 안살도 업계에서 에네르기아 보고 있죠. 이거 회사 이름이 어려워요. 예, 회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. 안살도 에네르기아. 에네르기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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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살도라고 보통 부릅니다. 네, 안살도. 예. 그 자사가 보유한 그 현금성 자산과 안살도 예상 인수 자금 소유를 고려해서 발행 금액을 산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올 상반기 말 개별 기준으로 그 두산중공업의 현금성 자산이 9,550억 원가량이었습니다. 그 업계에서는 두산중공업의 안살도 인수가 1조 원 안팎의 그 성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.
그 두산중공업이 안살도를 인수하고 비축할 현금성 자산을 감안하면은 그 5천억 원 규모가 딱 맞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탈리아 발전 설비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. 예, 그렇죠. 자,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자본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이제 해외 예탁 증서 GDR을 선택하게 된 건지. 예, 그렇습니다.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우선 두산중공업의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. 예.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상반기 말 기준 부채 비율이 약 210% 정도입니다. 높죠. 예, 그 똑같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그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일반 기업 회사채나 BW, CB 등 주식 연계증권보다는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증자가 재무 구조 개선에 좀 유리한 것으로 이제 그쪽에서 판단했을 거로 그 풀이되는데요. 네. 그 또한 DR의 발행 조건이 그 해외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외국인 투자들을 대상으로 그 유상증자보다는 그 좀 낮은 할인율로 DR을 찍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. 예. 그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가 바켓 인수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네임밸류를 좀 높여왔습니다. 지금까지. 그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증자를 할 때 그 할인율이 10% 미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 예. DR 그 발행이라는 방식 때문에요. 그 지난 3년간 GDR을 발행했던 OCI와 예. 그 영원무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신주 발행가액 할인율이 7%대를 그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. 그 낮은 할인율은 이제 구주주 지분 희석 부담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. 그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직접적인 유상증자가 아닌 또 그 GDR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앞서서 예, OCI하고 영원무역도 예, 그렇죠.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했었다. 예, 그쪽은 이제 어떤 방식이었는지. 똑같이 GDR이었습니다. 예. 해외에서 이제 그 싱가포르 시장에 그 싱가포르. 예, 상장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이었는데요. 예. 가장 큰 장점은 할인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.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 뭐 10%, 그 15%, 20%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할인율을 하죠. 예. 그런데 이 GDR을 그 선택하게 되면 낮은 할인율, 그러니까 7%밖에 할인을 안 하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 셈이죠. 그 높은 이제 어떻게 따지면 그 발행가액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는. 아하. 앞으로 그러면 뭐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예. 시장에서 예상하는 뭐 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 예, 발행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그 4달 중에 이사회를 열고서 관련 내용의 안건을 좀 결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하지만 그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. 그 안살도가 이탈리아 국영기업이라는 데 좀 문제가 있는데요. 그 국영기업이 다른 나라 민간 기업에 인수되는 거에 대한 현지 인식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죠. 안살도가 이제 예. 이탈리아 국영기업. 예. 예컨대 뭐 이건 조금 다른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예. 그 론스타가 예전에 그 외환은행을 인수할 이제 때. 인수를 할 때 좀 안 좋은 시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안 좋은 시각이 남아 있잖아요. 예.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. 아하. 이 때문에 올 하반기에 안살도가 인수가 가시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그 GDR 발행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. 이 시기가 빨라야 10월 정도로 점쳐지고 있고요. 두산중공업은 금융감독원에 GDR 발행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해외 로드쇼를 좀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DR 모집 가액과 그 수량 결정을 위한 청약 일정은 그 다음에 좀 수순으로 잡힐 듯 보이는데요. 발행 가격 등 최종 거래 조건은 해외 기관 대상 그 수요 예측 절차를 걸쳐서 이제 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. 그렇죠. 발행 가격은. 그 세부적인 거는 뭐 이제 뭐 결정이 되는 대로 그래서 예.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예. 시장에 알려줄 테고. 예. 그 안살도라는 그 이탈리아 발전 설비 기업, 예. 뭐 국영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인수 가능성 그러면 회사 측이 상당히 높게 일단은 보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렇죠, 거겠죠. 그렇죠. 예. 그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삼성 테크인이었나 어디도 이제 예. 그 이건 확실치는 않고요. 예. 좀 인수전에 달려들었다가 좀 안 되고 최종적으로 지금 아마 두산중공업이 좀 아하. 남아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아, 안살도 예. 여기를 인수하는데 국내 기업들끼리도 이제 맞붙기도 그렇죠, 했었고. 그렇죠. 아, 그리고 그렇군요. 또 해외에서는 지멘스가 여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아.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마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, 여기 인수전도 좀 치열하게 맞붙은 예, 곳이었군요. 그렇죠.
나중에 한번 좀 찾아서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. 네. 추가로. 자, 이제 현대상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현대상선은 이미 이제 공시가 나온 내용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 이제 한 2,400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인데 이게 정확히 이제 얼마를 어떻게 조달한다는 거죠? 예, 우선 그 현대상성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좀 진행됩니다. 아직 확정 발행가액은 정해지질 않았고요. 그 예정 발행가액은 16,000원으로 나왔습니다. 그 10월 30일 확정 발행가액이 좀 정해지고요. 그 이번 증자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비율은 20%입니다. 그 10월 4일 우리 사주 조합 청약을 받고요. 그 확정가액이 발행되기 전입니다. 이거는. 그 구주주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청약을 받습니다. 그 실권주 일반 공모 후에 그 대신증권에서 만약에 실권주에 대해서 좀 일반 공모 후에 좀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잔액 인수를 통해서 전액 인수할 예정이고요. 현대상선도 이제 이게 며칠 전에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렇죠. 한 8월 중순 며칠쯤이었죠. 여기 차트를 보면 그때 한번 급락한 날이 급락한 날입니다. 8월 19일이었는데 그날이었나요? 뭐 이제 메신저로 뭐 현대상선 뭐 유상증자 서류 있습니다. 뭐 이런 게 돌긴 돌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전에 워낙에 좀 이제 주가가 올랐었잖아요. 근데 뭐 북한하고의 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금강산 뭐 이렇게 재개될 가능성도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그렇죠. 원래 유상증자라는 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해야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타이밍을 참 잘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?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일단 현대상선이 뭐 유상증자를 택한 뭐 배경 한번 좀 보죠. 그 현대상선 지난 5월 동종업체인 한진해운이 그 3,000억 규모의 BW를 발행하자,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BW 발행을 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쪽 업체에서도 되는데 우리 쪽도 뭐 되겠지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. 하지만 BW를 발행하면은 그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아까 전에 그 두산중공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채가 드러나서 당장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 게다가 이제 실적 개선세와 방금 말씀하신 그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자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은 그 현대상선의 보유 현금이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. 그 현대상선 2분기 말 현재 6,5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 여기에 현대건설 관련 이행보증금이 있는데요. 이게 2,400억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8,9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데요. 그 2,400억 원가량의 증자가 이뤄지게 되면은 1조 원이 넘는 거죠. 현금성 자산이. 그 다만 우리 블랙스톤 PF가 현대 로지스틱스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1,200억 원 가량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그 현대그룹은 풋옵션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대상선이랑 현대그룹은 떼려면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단은 뭐 그 해운 회사들 경영 상황 안 좋은 건 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이제 더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진해운은 BW 그리고 현대상선은 유상증자를 택한 좀 방법이 달라진 거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뭐 제3자 배정도 아니고 일반 공모 방식도 아니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죠. 일반 청약이죠. 그렇다면 역시나 먼저 이제 그 우선권이 있는 건 주주들이고 현대그룹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분은 현대중공업그룹, 뭐 현대차그룹도 있으니까 하기 좀 경영권 분쟁도 심했던 회사잖아요. 자,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그룹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어떨까요? 일단은 그 시장에서는 글쎄요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. 그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는 그 그룹의 지주석격인 현대엘리베이터로 지분율이 24.13%입니다. 그 여기에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특수관계인과 그 우호 지분을 좀 합치면은 그 현대상선 우호 지분율은 45.7%까지 이제 올라갑니다. 그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범현대가인 그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, 현대삼호중공업, KCC, 현대산업개발 등의 그 현대상선 지분율은 32.87%입니다. 그 작년 말에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범현대가가 이제 좀 불참을 하면서 지분율이 35.4%에서 3%포인트가량 좀 줄어든 수치인데요, 이게.
그러니까 기존 10% 내이던 그 지분율 격차가 작년 그 증자 이후에 13%까지 이제 벌어진 셈입니다.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 지난 유상증자에 이제 범현대가가 불참하면서 작년에 예, 그렇죠. 그 현정은 그 회장의 지배력을 암묵적으로 좀 인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번에도 증자에 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. 약간 좀 이 현대차그룹과도 그렇고 현대그룹이 약간 좀 이렇게 화해하는 것 아니냐. 예, 뭐 그렇죠.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워낙 이제 세게 붙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현대건설이 이제 현대차그룹으로 간 다음에 약간 예. 좀 동정표를 현대그룹 쪽에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그렇죠. 있고 예. 작년에 유상증자할 때는 일단 현대차나 현대중공업그룹이 참여를 안 했고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예. 가능성을 보는 거고. 근데 이게 참 시장에서는 보는 게 현대차나 현대 그 중공업 그룹이 유상증자에 조금만 참여를 하면 예. 혹시 이거 경영권 분쟁 다시 붙는 것 아니야? 막 이렇게 그렇죠. 또 예. 확대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동안 이제 범현대가는 이제 정몽원 전 그 현대그룹 회장 사망 이후에 예. 미망인인 이제 현정은 그 그룹 회장이 그룹을 좀 이끌게 되자 현 회장의 그룹 지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분 경쟁을 좀 벌여온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랬었죠. 그러니까 2003년에는 현 회장의 시숙 부인 그 정상현 KCC 명예회장이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을 16.2% 인수하면서 숙질 전쟁이라고 이렇게 좀 불려졌었는데요. 예. 그 2006년에는 또 그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 지분을 27.7% 사들이면서 이 본격적인 적대적 M&A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. 그 2011년에는 현대상선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주 발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시도했지만은 범현대가의 이제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또 똑같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일었었고요. 이 같은 경영권 분쟁은 작년 범현대가의 그 범현대가가 유중에 좀 불참을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. 예. 그렇지만은 그 현대상선이 올 초 주주총회에서 그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를 재차 시도할 때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또 반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게 경영권 분쟁의 수면에 올랐었는데요. 이런 그 히스토리가 예. 참 많았던 기업이어서 그렇죠. 예. 더욱이 이번 유상증자에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. 예. 자, 오늘 뭐 박재현 기자랑 같이 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. 네. 오늘 머니투데이 더벨의 박재현 기자가 두산중공업 현대상선 이야기해줬고요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